언피시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아무 말 대잔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과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대지각을 할 뻔했습니다. 할 뻔하셨죠. 네, 할 5분 뻔하셨죠. 늦게 어쨌든 도착을 했는데요. 5분 늦게. 제가 오늘 원래는 있었던 할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오전 내로 빨리 끝내서 집에를 갔어요. 원래 제가 오늘 녹음 말고 다음 주 녹음이 또 언제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랑 시간이 헷갈려서 오늘 학생회 회의를 잠깐 하는데 그때도 제가 부회장한테 오늘 나 녹음 있다고 팟캐스트 녹음 있다고 7시부터 9시까지 녹음 있어 이래놓고 그럼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놓고 집에 가가지고 누웠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운동을 갈까 뭐 집에서 영화를 한 편 볼까 아니면 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아니나 다를까 삼식이 형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오늘 녹음 4시라고. 네. 근데 그때 전화 왔던 때가 2시 55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딴 데 있다가 이제 볼일 마치고서 홍대로 오고 있던 차에 카톡방에서 갑자기 지금이가 6시까지 온다고 방송 끝날 시간인데 저희 4시부터 6시까지 네, 맞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네, 전화를 해서 오늘 4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 일정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녹음 4-6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4시네? 그걸 알고서도 그랬단 말이야? 4-6이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네. 카카오 택시를 불러가지고 아이고 택시 타고 오셨구나. 네, 택시 타고 왔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이렇게 빨리 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고야 대단하세요. 네, 그럼요. 이 정도는 해야죠. 제가 어쨌든 실수를 했으니까. 네. 녹음실 당일 취소는 환불이 안 될걸요? 환불이 안 그래요? 아닌가? 뒤로 미루는 거는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일정이 아니면- 없으면 네. 근데 아마 예약이 있을 것 같아서 하긴 오늘 또 낮 시간이고 그죠? 저희가 늘 야간 시간에 써서 30분 1시간 이렇게 연장해서 하긴 했었는데 네. 비 오는 날 스튜디오 앞에서 석고대지 하실 뻔했습니다. 그러게요. 안 그래도 근데 비가 계속 엄청 많이 온다는데 오늘 저녁부터 시간당 한 400mm? 400이 시간당 400이면 그거는 40이요? 시간당 40? 40이겠죠. 400이면 그거는 그냥 들이붓는 건데. 그런가요? 시간당 40mm인가 이제 올 거라고. 네, 보통 밤새 내려야 400mm 정도 나오죠. 그래요? 정말 많이 왔을 때. 네. 그래서 그렇게 올 거라고 해서 여기 지하잖아요. 단파 스튜디오가. 혹시 떠내려가지 않을까. 그러게요. 잠기지 않을까 좀 무서워가지고. 어제 신촌 난리 났었죠. 네. 영상 보셨어요? 네, 봤어요. 종로도 그랬구나. 저는 이제 집 앞에 중랑천이 넘쳐서 네. 그 역 앞에 저기가 버스가 버스가 못 다닐 정도로. 네. 자 여러분 잠깐만요. 네. 지금 네. 우리가 무슨 방송이냐면 오늘은 네. 그 얘기도 안 하고 지금 계속 갑자기 막 이런 엉뚱한 얘기만 계속 네, 하고 그렇죠. 있는데 오늘 왜냐하면 이 방송은 무슨 방송이죠? 오늘 방송은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 3명만 하는 방송이에요. 네. 게스트 없이. 네. 그래서 오늘 왜 모였냐면 그냥 퀴어 연작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었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토크쇼의 호스트처럼 약간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일단 좀 한 템포 쉬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네. 이렇게 좀 그냥 아무 말 하는 방송을 좀 네. 해보자 해서 모였어요. 결국 아무 말 방송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뭐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느꼈던 점 얘기도 하고 네. 근황 얘기도 하고 네. 그냥 2시간 동안 하고 싶은 얘기 다 털어놓고 가는 그런 방송.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막 진지한 얘기만 해서. 네, 너무 진지한 얘기 또 힘든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네. 최근에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에서 좀 청취자분들에게도 휴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에 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자 지금 씨는 늦으실 뻔했고 네.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고 오늘도 많이 올 거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를 인터뷰했죠? 지난주인가? 지난주죠? 지난주 지난주 화요일?
네, 철수님 인터뷰를 했었죠. 김철수님. 김철수님. 채널 김철수의 채널 김철수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네. 게이 커플 두 분이서 하시는 네. 그냥 일상 영상 올리시는 채널이에요. 고양이 3마리하고 함께 사시는 영상.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구독자가 그분들이 45,000 막 이렇게 그죠. 되시니까 거의 그 정도 되시던데요. 네. 정말 꽤 많아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왜 인터뷰를 했죠? 저희가 이제 그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뒤로라는 이제 성소수자 잡지가 있어요. 그 이제 한 6개월에 한 번씩 발간을 하나요? 거의 1년에 하나씩. 1년에 하나씩인가요? 네, 그 정도 텀으로 이렇게 발간하는 잡지가 있는데 네. 이번 3호 주제가 룸메이트예요. 그래서 성소수자의 룸메이트, 가족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주로 초점은 반려동물이죠. 반려동물이었죠. 근데 이제 김철수님이 고양이 3마리와 함께 살고 있고 뭐 네. 유튜브도 하시고 이러다 네. 보니까 명사 인터뷰 같은 걸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죠. 네, 저희가 인터뷰 청탁을 받아서 그 편집장분한테 인터뷰 청탁을 네. 받아서 네. 인터뷰를 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네.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분들 지난주 화요일에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거를 녹취를 했고 네. 이제 그거를 다시 서면으로 기사로 옮겨서 뒤로 잡지에 실게 됐죠. 네, 그렇죠. 네. 네. 약간 에세이식의 기사가 될 것 네. 같아요. 에세이식. 에세이식이 아니라 이제 그 대담 형식. 네, 네, 대담 대담 형식의 형식.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뒤로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잡지는 아니고요. 네. 네. 현재 텀블벅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네. 펀딩을 시작을 했어요. 아, 그저께 네. 8월 27일에. 네. 네. 그리고 어떻게 구매하실 수 있냐면요. 그 네이버 창에다가 텀블벅이라고 한글로 치시면 텀블벅 사이트가 떠요. 거기를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둘러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맨 위 왼쪽에. 네. 거기 눌러보시면 거기에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거기다가 한글로 뒤로라고 치면 예전 것만 뜨고요. 영문으로 D, U, I, R, O 이렇게 5글자를 치시면 이제 지금 현재 펀딩하고 있는 3호가 딱 뜹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네. 지금 현재 얼마가 모였고 며칠이 남았고 몇 명이 후원했고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 31%가 모금이 됐네요.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네. 저도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하나씩. 네. 쭉 내리시면 이제 후원하시는 금액에 따라서 더 다양한 굿즈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되게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자석도 있고 달력도 있고 천으로 만든 포스터도 있고 그 스카프 포스터겠죠. 네. 네. 그리고 가장 돈을 많이 후원해 주시는 분께는 직접 반려동물의 사진을 받아서 판화 제작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목판화 제작을 해준다고요. 네. 목판화. 네. 목판화 제작. 목판화. 그래서 저희도 저희 3명도 다 후원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후원을 해서 이제 후원이 달성이 되면 진행이 될 거고요. 찾아보니까 펀딩이 끝난 후에는 이제 독립 서점들이 독립 출판하는 게 이제 서점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도 이제 뭐라 그러지? 배포가 된다 그래야 되나? 네. 좀 그런 데서 또 맞나요? 네, 배포죠. 네. 입이 뭐 그런 뭐, 서점이 네, 입고가 어쨌든,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서점에도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네, 펀딩 놓치시면 또 그런 데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햇빛 서점 같은 데. 네, 그렇죠. 햇빛 네. 서점 같은 곳에서. 그런데 햇빛 서점에서 발간하시는 매거진이죠, 또. 네. 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굿즈는 못 받으시겠죠? 네, 굿즈는 그렇죠. 못 받으시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사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굿즈가 너무 귀여워요. 사심인 것 자석.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취향이죠. 그렇죠. 이 자석이 너무 귀여워요. 무해동물. 냉장고 막은. 네. 이거 한번 보시면 네. 제가 왜 귀엽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또 어떤 포스터가 또 굿즈로 있는데 반려동물에게 치명적인 식물 60종을 모아서 화병에 꽂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과 그래서 그런 굿즈들도 있으니까 또 한번 보시고 후원해주시고 또 책도 받으시고 굿즈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잡지에 저희가 인터뷰하고 편집한 글도 실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저랑 한나 씨가 또 다른 어디인가? 프로젝트에 또 참여를 하나 했죠. 네네. 네. 반려동물과 함께 찍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는 반려동물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번 호는 여러모로 저희 게이 PC방에 좀 의미가 있는
의미가 깊은 그런 잡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필진의 맨 처음이네요. 저희가 가나다 순이라서 그런가. 네, 기억으로 시작해서 네. KPC방 기억. 자, 아무튼 저희가 지난주에 그런 인터뷰를 했고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저번 주인가요? 만난 건 지난주에 그 인터뷰하려고 만났고 녹음한 거죠. 거는 네. 2주 전이죠. 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막 녹음 날짜부터 시작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이런 것들 전부 기억을 못 했잖아요.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단톡방에서 못 했는데 제가 좀 그때 좀 우울사파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인지 능력 다 떨어지고 네네. 대화도 잘 안 되고 많이 힘드셨겠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기간에 이제 그 우울한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영어로 dramatic episode. 네, 그렇게 설명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사실 그때 일이 좀 많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언제부터지? 그래서 29일부터 저희가 퀴어에게 본격적으로 녹음하면서 했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조금 버거웠던 것 같아요. 버거웠군요. 일을 하면은 저기가 이제 정리가 돼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예측 가능하게 좀 계획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거의 실시간으로 이게 날짜가 나오고 잡히다 보니까 저도 막 이거 처리 못했는데 녹음하러 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 겹친 데다가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우울한 게 너무 심하게 와갖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인터뷰한 건 또 어떻게 정신 잘 차리고 있었는데 그거 하기 전날 그 이제 편집부랑 사전 회의 간 날 그날이 진짜 제일 심했던 날인 것 같아요. 저 진짜 그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희가 그냥 카페에 갔던 거 그냥 무슨 카페를 갔던 거 거기서 그냥 뭘 시켰다 정도만 기억이 나지 거기서 했던 얘기가 진짜 거의 막 파편화돼 갖고 나중에 제가 직접 그걸 보면서 찾지 않으면 정말 몰랐을 정도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 병원은 다녀왔어요? 아직 안 다녀왔어요. 아직 사실 저도 약이나 뭐 없이 한번 버텨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힘을 힘이 닿는 데까지는 제가 버텨보려고 지금 하는데 가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가보세요. 네, 그러니까 번아웃이 한번 온 거잖아요. 지금 번아웃에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한번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혹시 왜냐하면 이게 약물이 필요한 순간은 의사들이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객관적으로 보고. 네. 물론 자기 자신이 잘 알겠지만 꼭 다녀오시기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저도 정신질환을 겪어본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꼭 다녀오시기를 좀 네. 부탁할게요. 부탁이란 말이 맞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는 그 생각은 안 해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남들이 어떻게 막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이게 다들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도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간다는 의미가 좀 너무 나쁘게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가기가 좀 어려운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한 퀴어 프렌들리한 곳을 찾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네네. 최근에 그 무지개 재단 거기 갔을 때 그 오리엔테이션 갔을 때 그 뷰티풀 마인드 기금이었나? 예, 이제 활동가들을 위한 정신 상담 해주는 곳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이제 그 재단에서 하는 기금 플러스 했는데 어쨌든 저도 그냥 그 기금 아니더라도 가서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알아보려고. 네, 한번 알아보시고 꼭 다녀오세요. 네.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그렇죠. 진짜. 대신 그러니까 이렇게 한나 씨처럼 내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아니면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 이래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넘기지 않고 어쨌든 상담을 받고 적절한 치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적절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파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뭐 나도 사는 거 힘들어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제가 어떤 친하게 지냈던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계속 그렇게 해갖고 제가 힘들다라고 이제 요청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했는데 저를 계속 그러니까 제일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요청들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너만 힘드냐? 그럼요. 나도 힘들어. 근데 나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너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2년, 3년 지속되니까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막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싫죠. 아예 그런 얘기뿐 아니라 모든 얘기를 하기가 싫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존감 다 깎여나가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만 힘드냐라는 말. 자기도 힘들다. 그냥 자기도 힘들고 너만 힘든 거 아니고 남들도 다 힘든데 왜 이렇게 찡찡거리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참 자기가 공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감도 못하고. 네.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남이 힘들든 말든 그거는 내 알 바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도 같고 참. 특히 또 군대 안에서 그런 일들이 제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관심사병 아니 관심병사라는 이름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뭐 상담을 할 때 사실 간부들은 대부분이 무슨 상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나면은 다들 힘들지 않느냐, 다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놈의 공동체 정신. 네, 물론 뭐 군대라는 공동체라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아니 애초에 무슨 간부들처럼 밖에 나가서 뭐 따로따로 보고 그냥 출근하는 시간에만 보는 것도 아니고 24시간을 선임들하고 붙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사실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 특히 우리 20대 남성분들께서 남의 고통은 역시 내 고통과 다 똑같은 그러니까 어느 하나 비교할 수 없다는 거를 좀 공감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저 그냥 다 퉁치는 거죠. 그렇죠, 다 퉁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드니까 같이 힘내자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위로의 어떤 그렇죠. 가능성이라도 좀 생기는데 이게 반대로 되는 거죠. 야 나도 힘든데 네가 뭘 그렇죠. 약간 이렇게 그 정도 가지고 뭘 힘들다 그래. 나는 이거보다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데 이만큼 힘든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고통이 크다라는 거를 좀 더 어필하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고통 자랑. 고통을 족쇄 자랑 참 진짜. 고통을 자랑하는 게 자랑이 되어버린 사회네요 지금. 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아유 얘기가 길었네요. 예. 저도 사실 최근에 좀 트위터에 그냥 혼자 그냥 글을 좀 끄적이긴 했었는데 그냥 좀 되게 지쳤어요. 사실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며칠 전에 좀 극에 달해서 막 그냥 카톡들 중요도를 막론하고 모든 카톡의 답장에 다 귀찮고 그냥 전화 오는 것도 귀찮고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맞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며칠이 갔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월요일에 친한 형 하나가 사진 찍으시는 분 하나 있는데 그 형이 파주 헤이리 마을 있잖아요. 헤이리 예술 마을 거기에 있는 카페 하나에서 그 조그맣게 사진전을 그래요?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물론 지난 며칠 전도 이제 계속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그 약속은 한 몇 주 전에 잡아놓은 거라 갔다 오자 이러고 그냥 갔죠. 근데 그날 서울 밑에 전부 다 흐리고 비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유로를 타고 이렇게 쭉 달리는데 점점점 구름이 샥 없어지면서 파주 근처 가니까 막 해가 나고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사진 보니까 완전 파랗더라고요. 제가 찍은 사진 올렸죠. 그래서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하늘도 예쁘고 맞아 잘 나왔어요 되게.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리프레시 하셨구나. 약간. 역시 사람은 햇볕을 보고 살아야 돼 이러면서 괜히 날씨 때문에 더 우울해지고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우울할 때는 일부러라도 더 그런 햇볕 좀 쪼이고 그러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다녀왔는데 파주에서 실컷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임진각도 가고 그래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거든요. 탁 트인 곳. 근데 또 평일이어서 사람도 많이 없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땀도 났어요. 너무 더워서 햇볕이 뜨거워서. 그러고서 차 타고 다시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데 다시 우중충해지는 거. 이거 무슨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랬는데 어쨌든 그날 기분 전환을 잘 하고 와서 그날 이후로 조금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나 씨도 그렇고 지금 씨도 그렇고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요즘 계속 서울 비 오고 그래서 좀 우울하신 분들은 어디 좀 어떻게라도 좀 최대한 비가 안 오는 데를 한번 일기예보 찾아보셔서 한번 일부러라도 다녀오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햇빛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광합성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리프레시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꼭 해를 안 보더라도 그냥 어디 좀 한 30분 1시간 정도라도 좀 멀리 다녀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번에 저 호캉스 한번 다녀오려고요. 호캉스. 좋아요, 호캉스. 왜냐면 저 최근에 이제 논문 대회에서 어쩌다 보니까 수상을 하게 되어가지고 거기 상금으로 원래는 그 상금으로 어딘가를 놀러 다녀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외로? 있었어요. 원래는 해외였는데 또 막상 해외 가려니까 조금 귀찮기도 하고 약간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학생회 일이랑 뭐 다른 일들이랑 좀 맞물려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한 달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가서 그 나머지 시간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플랜해서 한 달을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뭐 외국으로 갈 시간은 지났고 다음 주면 개강이고 하니 이제 그냥 이번에 돈이 입금이 되면 그걸로 다녀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재밌게 다녀오세요. 그래서 저는 뭐 사우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우나가 있는 호텔로 그러세요. 생각 중입니다 지금. 수상 축하드립니다. 아니에요,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게 제가 원래는 한 대학원을 지금 이제 이번에 4학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성소수자들한테 도움은 될지 못할 망정 다수들의 물론 저는 다수가 늘 누군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다수의 권력을 재생산하는 학문을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제 스스로가 너무 불행해지는 것 같고 내가 뭐 때문에 이 공부를 하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안 나서 한 요 반년 동안 너무 우울했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2017년까지만 해도 뭐 논문 발표도 많이 하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요번에 우리 공저자의 도움이 컸어요. 2명이서 같이 썼는데 공저자가 이렇게 같이 글 쓰고 토론하고 뭐 글 쓴 것 이렇게 수정도 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뭐가 부족한지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덕분에 좀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동시에 너무 이 얘기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짧게 하면 퀴퀴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약간 연관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퀴어가 퀴어에게 퀴어가 퀴어에게 그죠? 퀴어가 퀴어에게 연작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푸코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런 철학자들은 주로 주체 그러니까 자아라는 단어보다 지식이 어떻게 권력을 생산하고 지식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요. 구조에. 근데 그 구조 속에는 그래서 프랑스 철학에는 주체라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식하는 실존이라든지 주체보다는 구조에 집중해서 그죠, 구조가 주는 그런 건가요? 구조에 그러니까 조금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구조인 거야. 구조에 조금 더 집중하는 편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도 그 구조의 일부일 뿐인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실존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좀 그런 불확정적인 그러면서 지식사회가 정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근데 이제 우리 방송을 같이 하면서 사실 내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건 결국 개인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정말 주체가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같은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요 몇 주 동안 그 프랑스 철학가들 최근에 정말 논쟁이 되고 있는 뭐 알랭 바디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저작들을 싹 다 검토를 해보면서 뭐 물론 지식이 강자를 위한 것으로 복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은 이 철학 세계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점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생각으로 좀 돌아간다면 결국에는 그런 탈근대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푸코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푸코와 같이 탈근대적인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시 근대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라벨링해야 되고 물론 너무 근대냐 탈근대냐라는 라이벌 관계로만 좀 한 거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차라리 근대로 되돌아가서 사람을 라벨을 짓는 거를 늘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라벨링을 가지고 어떤 라벨링이 더 우월하고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라벨링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탈근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도에 대해서는 좀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도가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되고 실제 디자인이 되는. 왜냐하면 이 주로 이제 지식의 원령이나 이런 걸 다루시는 분들은 그 지식의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재구성되고 어떻게 전유되고 약간 이런 점을 다루기는 하는데 그쵸. 실제로 그 제도가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앞서 말씀하신 구조에 관한 문제에 더 가까운 그렇죠. 거잖아요. 제도가 디자인되는 거는. 그렇죠. 네. 물론 구조의 문제긴 하지만 또 실제로 행위자가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는 것과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볼 때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개인을 결정짓는 정의의 수를 계속 늘려야 되고 그 안에서 토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제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최근에 바꿨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정의면은 그거를 정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 제도면 그 정치 제도가 나쁘다라고 비판을 하면 돼요. 그럼 정치 참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으로 방송을 시작을 할 때 방송에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할 때 저는 약간 초반에 리버럴 페미니즘의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려고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감으로써 네. 물론 이제 그 공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막 동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가기는 진짜 어려운데 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일단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들을 논의하자라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어떤 얘기를 더 이렇게 해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더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이제 계속 하는 중이죠. 지금 우리 또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그 방식이 또 이제 퀴어에게 또 들어온 거고요. 네. 하나 확실한 건 네. 제가 이제 지금님을 2월부터 알았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되게 생각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좀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네, 정말 6개월 만에.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도 지식의 방향이 바뀌었나? 그 지식의 방향이 좀 바뀌긴 했죠. 왜냐하면 저도 디나이얼로 살았던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네네. 나름대로는 보수적이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뭐 경제 발전이나 사실 그런 거 생각하고 살았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생각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정치 공부하고 있죠. 정치학 공부를. 왜냐하면 정치학에서도 주로 얘기하는 게 뭐 정치 제도가 어쩌고 뭐 시민들 뭐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어쩌고 이런 말 하는 학문이거든요. 주로. 물론 비교 정치라는 학문이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 방송을 시작하면서 역시 숨겨가지고는 뭐 될 것도 없고 그냥 다 싹 다 그냥 갈아엎어버리고 막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제 레디컬한 저도 나름대로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레디컬한 이제 스탠스를 가지고 그 단어 의미 그대로의 레디컬이죠. 네, 급진적인. 그렇죠. 급진적인.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게 됐는데 점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지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진행자들이. 맞아요. 맞아요. 네. 진행자들이 지치는 게 느껴지니까 일단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 방송이 정말 의미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서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착점까지 이르게 된 맞아요. 거죠. 물론 지금도 종착점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 나가긴 하겠지만 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방송 때마다 약간 갖고 있는 에너지들 각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들이 다른데 그거를 전부 다 쏟아내는 느낌이에요. 그냥 방송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들 우리 3명 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패널을 모시고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분노를 한다든가 네. 혹은 반성을 한다든가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피부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듣잖아요 우리는.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지치는 부분들이 금방 생긴다는 느낌. 제 애인이 며칠 전에 책을 읽다가 저한테 어떤 페이지를 캡처를 해서 보내줬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아마 개인주의자 선언인가 그 책인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이 이 책 많이 읽는 것 같던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 누구 변호사분이 쓰신 책이죠. 맞나요? 맞나? 판사 문유석. 문유석 판사님. 네, 판사 문유석의 일상유감 이런 책인데 여기에 이런 구절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도출하는 것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 과격한 목소리들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반대 의견을 가진 집단의 반발과 결속만 강하게 만들어 의견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한 진영 내부에 생기는 작은 균열에서 변화의 지점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 균열을 만드는 것은 같은 진영 내에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작고 부드러운 다른 목소리들이다. 넘어가서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코끼리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과 맞서 싸우기보다 슬쩍 다른 길로 유도하는 방법을 택했다. 거창하고 근본적인 해결책만 고집하지 않고 당장 개선 가능한 작은 방법들을 바로 적용했고 작지만 끊임없이 균열을 일으켰다. 영웅은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구절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그 방송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은 하진 않았던 것 같지만 근데 또 읽고 보니까 우리가 추구했던 바가 또 이런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좀 위로가 많이 됐네요.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난 이런 위로가 필요했는데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무런 먹히지 않는 벽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것 같고 아무도 안 듣는 곳에서 그냥 혼자 외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듣고 있고 그거를 들으면서 조금씩 생각을 바꿔 나가고 그렇죠.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방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사실 퀴어가 퀴어에게 진행하면서 그런 피드백들 받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그 다른 퀴어에 대한 생각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다른 부분 아예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해주시고 있고 청취자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지금 방금 읽어주신 구절들에 이제 부합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찬을 좀. 네. 그리고 그렇게라도 이어져서 정말 생각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아져서 민주사회에서는 워낙 힘이 센 정당이 정치에 결국 승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 선거제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오늘 좀 가벼운 방송 하려고 했는데 엄청 이야기가 무거워졌어요. 또 듣는 분들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졌어요. 스트레스 이야기가. 네, 그럼 이제 저희 다음 방송들 퀴어가 퀴어에게와 이제 따로 이제 준비한 그런 방송들 이게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당장 다음 주에 한 분 저희가 모시기로 한 게스트 분이 계시죠. 네. 데미젠더 분입니다. 데미보이로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네. 계신 분이에요. 지금님이 아시는 분이시죠? 네, 그렇죠. 데미젠더는 젠더키어 엄브렐라 안에 들어있는 분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섭외를 이번에 하게 됐고요. 네네. 다음 이제 저희가 또 질문지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조금 고민 중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분하고 같이 몇 번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말했던 그런 지점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점을 중심으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을지 아니면은 뭐 사회 내부에서 저번에 우리 그 FTM 트랜스젠더 분한테 얘기 들어갔던 것처럼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할지 그 점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 서사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기는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분량은
네. 분량은 괜찮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원래 퀴어가 퀴어에게 연작을 기획하던 초창기에는 네. 젠더 퀴어라는 카테고리를 그냥 하나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 안에서 좀 한 두세 분 정도를 모셔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일단 그 젠더 퀴어도 엄브렐라 텀이다 보니까 그 네. 안에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그냥 퉁쳐버리기에는 너무 좀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 네. 또 다른 일반화를 낳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젠더 퀴어라는 카테고리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개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이기로 했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부르는 분도 젠더 퀴어라는 특집편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정체성만을 놓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는 네. 식으로 네.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요. 네. 네. 그 이외에 또 다른 젠더 퀴어 분을 또 모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네네. 네. 더불어서 이제 또 엄브렐라 텀에 있는 그 A엄 분들도 또 저번에 이제 다루긴 했지만 또 다른 분들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또 모셔보려고 또 네네. 지금 캐스팅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네. 저희 엄마가 그 FTM 트랜스젠더 분 편을 듣고서 네.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나눴는데 네. 피드백을 나눴어요. 네. 근데 엄마가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네. 그 게스트 분이 네.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가 남성으로 패싱이 잘 안 되지 않냐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엄마가 남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FTM인데 왜 남성으로 패싱이 안 되지? 호르몬으로는 부족한가? 약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좀 더 섬세하게 다루지 못한 저희 불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아마 젠더 정체성과 젠더 표현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생긴 혼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젠더 표현이라는 거 아시나요? 두 분 다? 아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젠더 표현이라는 건 영어로 이제 젠더 익스프레션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젠더 표현은 정의를 간단하게 읽어보면 개인이 외모, 일련의 행동 방식, 다른 개별적 특성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젠더를 남들에게 재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젠더 표현은 남성적일 수도, 여성적일 수도, 양성적일 수도 그것들의 여러 조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젠더 표현이 남성적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는 젠더 정체성과 젠더 표현은 두 가지의 독립된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지난번에 나오셨던 한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FTM이라고 해서 왜 반드시 남성적으로 패싱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트랜스젠더도 있을 수 있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아마 이 젠더 표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비슷한 의문을 품으셨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또 엄마가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엄마도 전에 지나가듯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의사신데 엄마가 의대를 다니실 때는 벌써 80년대 초반? 막 이러니까 30년 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이런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거의 없다시피 했대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엄마가 그런 쪽으로 전문의는 아니시지만 어쨌든 다 배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그 전반적인 과정에 다루지 않는데요. 거의 그냥 잠깐 겉핥기로 넘어가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랜스젠더 분들은 자기가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전문가는 의사인데 지금 이 시대 기성세대 의사들이 교육을 받던 시절에는 그런 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찾아가야 되는 이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마도 되게 답답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좀
답답했다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의대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의대 과정은 그때보다는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제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임상 사례도 많아졌을 거고 네네. 이제 단순히 이제 학문적으로만 다뤄지는 게 아니라 실제 있다고 인정을 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보고 네네. 실제로 내려온 거니까 네, 아마 더 좋아질 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되는데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신 분은 피드백을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의대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방송하는 와중에 긴급 재난 문자가 왔네요. 하루에 5번씩 퇴근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강한 비가 예상되고 하천 주변입니다. 여기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무튼 네. 그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저희 네. 어머니가. 네. 저희가 구글 폼으로 퀴어가 퀴어에게 후기를 받고 있는데요. 네. 며칠 전에 또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네. 원래 리액션 방송에서 읽어드리는 것이 정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럴 때 읽어드려도 되겠죠? 네, 그럼요. 네, 최대한 빨리 소개를 해드리는 게 지금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익명으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레즈비언 바이편이 특히 재밌었어요. 사실 게이분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라는 걸 알고 듣긴 했지만 같은 여성 성소수자분들이 나와서 게이분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무척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디저또님이 우스갯소리처럼 재밌게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인 경험들 때문에 많이 와닿았고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도 있어서 무척 좋았어요. 제가 아이튠즈로 들어서 직접 팟빵에 댓글로 후기 남기진 못했는데 트위터 보고 후기 받는다 그래서 글을 잘 못 쓰지만 이렇게라도 남겨요. 세 분이 진행하는 편들도 좋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소통하니 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도 더 재밌고 들으면서 엄청 웃었어요. 근데 사적인 질문이나 부탁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리액션 방송 들으니 디저또님 또 불러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데 정말 또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익명의 힘을 빌어 디저또님 애인 있으신지 궁금해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디저또님 팬이 엄청 생기겠어요. 디저또 팬클럽 생기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게스트 분들이 서운해 하시겠어요. 왜 나 재밌었다는 사람은 없냐 이러면서. 그렇죠. 다들 되게 열심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가셨는데 네. 근데 약간 디저또님이 좀 압도적으로 그 말빨이 좋으시긴 했어요. 그렇긴 했죠. 저희도 네. 엄청 웃었죠. 하면서. 맞아요. 삼식님 편집하면서 죽을 뻔했다고 웃겨서. 네, 계속 웃었어요. 편집하면서. 여기 KPC방에 바라는 점에 올라와 있는 게 좀 주목할 만한 거랄까요? 좀 네.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디저또님이랑 또 재미있는 입담 좀 털어주세요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남녀가 나누는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군대라든지 아니면은 생리, 가로치고 월경이라든지 집안일 같은 일상 속 이야기들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일단 여기 남녀라고 쓴 거에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분들이 그렇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네.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시스젠더 남성 여성들이 네. 이제 사회에서 겪는 네. 갈등이겠죠.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었다고 이해를 하면 네. 될 것 같아요. 시스젠더나 혹은 이제 각자의 이제 이분된 성으로 패싱되는 분들의 네, 이제 패싱되는 분들. 근데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그 생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네. 계획 중이에요. 네. 네. 피해 연대기라고 작년 아니네요. 2018년 1월 18일 올해 초네요. 올해 초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요. 감독은 김보람 감독님이세요. 네, 이분과 이제 그 밖에 다른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네. 주제가 생리예요. 생리에 관해서 인간이 그동안 인류 역사상 생리가 어떻게 다뤄져 왔고 어떻게 묘사되었고 여자들이 그거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했고 남자들은 그걸 또 어떤 편견으로 그런 생리하는 여성들을 대했고 네. 막 이런 것들을 다 다루면서 오늘날에는 생리용품이 어떻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가장 지금 최근에 핫했던 생리컵에 관한 문제까지 네. 전부 다
1시간 20분 정도에 걸쳐서 다루시는 다큐멘터리인데 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다른 팟캐스트를 듣다가 알았어요. 사실 저는 몰랐는데 네. 그 이쪽 술집이라고 그 캐나다에 사시는 한인 퀴어 여성 퀴어 세 분들이 하시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되게 최근에 시작하셨죠? 네. 7월? 네. 네. 근데 되게 내용이 유익하고 준비를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수도 굉장히 빨리 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하고 좀 주제들이 좀 성격이 비슷한 그런 것도 많고 해서 되게 흥미롭게 잘 듣고 있는데 네. 그중에 그분들이 벌써 피해 연대기 리뷰를 하시면서 생리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이제 예전에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 생리 이야기도 한번 해야겠다. 네, 완전 초기 기획 때부터 잡고 있었죠. 네, 맞아요. 퀴어 하면서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잠깐 보류돼 있었는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거 리뷰를 하면서 우리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 할 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 작품을 리뷰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너무나 간절하게 요청을 하셔서 그 게스트로 아마 디저토 분을 초대를 할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지금 100%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저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되는 분을 모셔다가 얘기를. 그 디저토님이 혹시 안 되신다면 다른 게스트 분을 초대해서라도 이 특집은 꼭 할 거니까요. 네, 그럼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생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2년, 3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많아진 것 같아요. 네네. 그 생리대 파동부터 해가지고. 네, 생리대 파동 때 아마 엄청 커졌죠. 그 전에 이제 뭐 유튜버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론화하고 남성이 왜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도 찍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이 피해 연대기를 보기 전에 이 생리에 대한 생각들, 남자들의 생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가 혹은 여성끼리의 생각이 어떤가 하는 걸 레퍼런스를 찾으려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는데 되게 많아졌어요.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게 특히 이제 뭐 생리고사라는 제목의 그 남성들이 생리에 대해서 하는데 그 모신 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을 모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완전 막 빠은 소리 하는 분들보다는 이제는 많이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 네, 뭐 물론 아직까지 이제 전혀 이해도 못 하시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 세대에서는. 그런 것 같아서 저희도 기획했던 대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게이들이 주로 듣는 방송에서 생리 얘기를 왜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게이들 사이에서 여혐이 존재하잖아요. 여혐적인 워딩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 중에 생리에 관한 저급한 농담도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매주 듣죠. 네, 정말 좀 별로 입에 올리고 싶지 않고 아마 본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 그거 참 한번 잘 반성해 보시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애초에 생겨나는 이유도 생리에 관해서 잘 모르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고 어떠한 과정으로 일어나는 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이 없죠, 관심이. 어차피 뭐 나는 여자랑 사귈 것도 아닌데 내가 여자친구를 사귈 것도 아닌데 내가 생리를 뭐하러 공부해 이렇게 생각하실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좀 착하게 얘기해서 나중에 난 뭐 이제 출산 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 계획 이런 것도 세울 필요가 없는데 왜 보냐 생각하냐 뭐 어차피 내 동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동료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결국에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오해고 혐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우리 세 명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름대로 그렇죠. 찾아보긴 했지만 알고 있는 지식과 이제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느끼고 하는 거는 정말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큐멘터리와
그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새롭게 알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해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네.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방송이 아마 한 9월 안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중순말.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9월 안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 그 피해 연대기 한번 미리 네. 개인적으로 보실 수 보시고 네. 그러고 저희 방송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어쨌든 저희가 꾸준히 얘기하지만 저희는 손잡자고 하는 방송이잖아요. 네네. 연대를 회복하고. 그럼요. 그런데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 다른 성이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다른 성의 분들을 이해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퀴어 사회 절반이 생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얼추 잡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삼식이 형이 인스타에도 그렇고 요리를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물론 실력 있고 제가 직접 먹어봐서 알지만 정말 잘해요. 근데 요즘 더 요리에 집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혹시? 뭐 요즘 비단 요즘 일은 아니고요. 네네. 그냥 요리를 원래 좋아해요. 예전부터 하는 걸 좋아했었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군대도 2년 내내 밥을 하다가 나왔고 네. 거기서 요리를 좀 많이 배워가지고 나왔어요. 네. 제가 지원을 했던 건 아닌데 또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네. 그래서 사실 그땐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칼질을 하는 것도 막 배우고 많이 늘고 또 음식 하는 것도 많이 배워서 남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돌아보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얻은 것도 있고. 네. 네. 어쨌든 물론 군대 전에도 요리하는 걸 좋아했는데 하고 나서 더 약간 좀 더 감이 생겼죠. 단순히 좋아하던 거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제가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직접적으로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맞아요. 삼식님 요리하시면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물론 혼자 있을 때도 잘해요. 혼자서도 그냥 집에서 그냥 좀 우울할 때 뭐 요리라 좀 해먹을까 이러고 혼자 뭐 열심히 해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요리를 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스트레스가. 네, 그런 편이라서 혼자서도 해먹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사람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해먹는 걸 좋아해요. 네. 해서 먹이는 거. 그 사람한테 막 너 이거 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서 먹이는 거. 네, 그런 거를 맞아. 좋아하는데 맛있게 먹어주면은 너무 고맙고 괜히 막 되게 기분도 좋고 맛있어. 네. 고마워요. 맛있다 해줘서. 네. 아무튼 갑자기 그냥 이 얘기가 왜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방송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냥 요리하는 이야기. 네. 뭔가 언젠가 요리 잘하시는 게스트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좋네요. 네, 뭐 괜찮은 레시피 같은 거 있으면은 여러분하고 공유도 하고 좋을 것 같고. 그럼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트위터 친구이신 분도 계시고 저랑 인스타나 이런 거 친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종종 보셨을 거예요. 제 요리해서 사진 찍어 올리는 거. 네네. 자주. 종종 아니고 자주. 자주. 사실 어제도 하나 올렸는데 볶음밥 올리셨죠? 네, 어제. 볶음밥 왔어요. 어제. 원래 나폴리탄 파스타 해서 드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어제 파스타가 똑 떨어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집에 웬만하면 파스타 항상 있는데 하긴 비도 오는데 또 밖에 그쵸, 나가기도 나간다 오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비를 뚫고 마트를 가긴 싫었어요. 네, 그래서 쌀은 떨어져도 파스타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쌀보다 파스타가 훨씬 싸요. 맞아요.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맞아요. 파스타가 비쌀 거라고 요리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비쌀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마트에 막상 가보면 진짜 싸요. 1인분 한 5인분 5인분짜리를 파는데 5인분에 한 2,000원? 2,000원밖에 안 해요. 네. 진짜 싼 거는 막 1,500원, 1,000원 막 이러니까. 맞아요. 네. 그냥 물 넣고 삶으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 거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직접 만드는 것도 2,000원 맞아요. 쪽인데 얼마 안 해요. 아무튼 그래서 파스타를 빠른 시일 내에 채워 넣을 거고요. 아직 안 채워놓으셨구나. 네. 비가 많이 와서. 저도
에서 혼자 살았을 때 그때도 그렇고 자취할 때도 그냥 해먹을 거 없으면 파스타 해먹었거든요. 파스타 맞아. 꿀이에요 진짜. 네 맞아요. 소스도 뭐 이미 다 나와. 물론 올리브 오일 베이스 파스타는 조금 뭐 그것도 간단하죠 근데 그쵸. 솔직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시간 대비 또 비용 대비. 이 탄수화물 중독자들. 농담이고요. 근데 그리고 진짜 괜찮아요. 네. 집에서 하는 요리가 좋은 게 또 내가 넣고 싶은 대로 재료를 마음대로 잔뜩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재료 같은 거. 그런 것도 참 좋고. 저는 마늘 많이 넣어서 먹거든요. 집에서 마늘 먹으면. 넣자. 저도 마늘 많이 알리오. 넣어요. 맞아. 너무 좋지. 요리 유튜버 분들도 제가 많이 구독을 해서 열심히 보고 그냥 심심할 때 요리 유튜브 이렇게 보고 막 그러거든요. 이러다가 또 요리 유튜브도 시작하시는 거 아닌가요? 사실 원래 요리 유튜브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 정말요? 정말. 친한 친구 한 명이랑 네. 그 친구는 또 제빵을 하는 친구인데 네. 그 친구랑 채널을 하려다가 그냥 서로 너무 시간도 좀 안 맞고 바쁘고 그래서 그냥 그래요? 무산됐는데 언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아. 그냥 우리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요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는 편집 8알이니까 촬영, 편집이 8알이니까 좀 그게 엄두가 안 나긴 했는데 요리 팟캐스트 해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죠? 그 막 ASMR로 착착착착 이런 소리 내가 뭐 말로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뭐가 끓고 있습니다. 네, 한 5분 10분짜리 짧은 방송, 레시피 소개 방송 이런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시각적인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긴 그렇죠. 하지만 맞아 요리는 블로그나 이런 거랑 사진이랑 연계해서 하면은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그 순서대로 읽어주면 돼. 그러니까 들으면서 방송을 하면 되니까. 이게 또 그런 게 있겠네요. 요리를 할 때 영상을 보면서 요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주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 괜찮다. 그냥 틀어놓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블로그로 한번 이렇게 사악게 한번 이렇게 사진들 보시고 그 대충 이제 사진들 기억나실 테니까 이제 맞아요. 들으면서 이제 그 장면에 뭐가 나왔구나 하면서 맞아요. 그죠. 지금 뭐 얼마를 섞으세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그거 한 다음에 다시 켜고 하세요. 이런 그 듣고 따라하는 거죠. 그것도 갑자기 든 생각인데 괜찮을 것 같네요. 기획해볼까요? 앱은 제가 만들고.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이디어 벤치마킹 하셔도 돼요. 제가 열심히 구독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당근을 썰어야 되는데 당근을 이렇게 근데 개인마다 다 써는 속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 중간에 이게 잠깐 멈췄다가 당근 다 써시고 다시 재생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괜찮네요. 채를 써시고 그 다음에 다시 뵐게요. 막 이런. 저 벌써 앱 UI 구성하고 있습니다. 앱 디자이너 개발자시니까 디자인은 구해야죠. 아무튼 요리는 제 힐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 저희 집 놀러 오세요. 저희가 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이고 저는 좀 술을 들고 가겠습니다. 또 술방 한번 하나요? 네, 하죠. 제 생일날 안동 소주가 하나 들어와서 좋다. 다음에 한번 또 마시는 걸로. 그럼 안동 소주에 어울리는 안주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리틀 포레스트 같지 않아요? 그 리틀 포레스트 영화 일본 편에 뭔지 보면 알아. 이제 그분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일본 시골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저런 거 말고요. 리틀 포레스트가 일본 영화예요? 네, 일본 원작이고요. 한국에서 리메이크한 거예요? 김태리 씨가 나오는 거는 이제 리메이크예요. 저는 어쩐지 그거 보면서 그 영화를 먼저 봤거든요. 한국판을 그거 보면서 이거 되게 일본 감성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원래 일본 거구나. 일본 편 한번 보세요. 일본 원작을 보시면 한국도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 편도 좋아하는데 일본 편이 조금 더 저기에 집중이 돼 있죠. 그 요리와 요리하면서 하는 생각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 막 이렇게 하는데 요리가 딱 진짜 삼식님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요리들을 해요. 네네네. 한번 한국판도 너무 좋았어요. 일본판 한번 보시기를. 넷플릭스에 있지 않나요? 없나? 넷플릭스 뭘 안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서 구체적으로 떠올리다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요리를 왜 좋아할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음식을 대접하고 그것이 좋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정성껏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음식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잖아요. 저는 그게 나는 그래서 혹시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 누구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나이가 많건 적건 그냥 그런 점이 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의 어떤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네요.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기분 좋았던 다 같이 먹었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나요 혹시? 많죠. 저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특히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쯤에 저희 집이 이제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네. 그 마당 있는 집에 그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도 젊으셨으니까 지금보다 네. 훨씬 에너지도 넘치셨고 하니까 네. 이게 친구분들이나 친척분들을 집으로 많이 초대를 해서 막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이런 거 파티 하듯이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기억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 호스팅을 하는 어떤 좋은 기억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집에 친구들 부르고 초대하고 그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언젠가는 삼식님네 고향집도 한번 놀러 가서 저도 한번 갈게요. 놀러 오세요, 네.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한번 해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우리 삼식이 형네 집에 가면은 꼭 미드 한 편씩을 사실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영드를 한 편 봤었나요? 그 더 크라운. 네, 더 크라운 그것도 보고 갈 때마다 꼭 뭔가를 한 편씩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취미 공개하는 날인가요? 네,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들 취미도 한번 하나씩 생각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덕질하는 미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영업을 덕질. 네. 제가 넷플릭스를 엄청 열심히 봐요. 넷플릭스. 네. 사실 한국 TV는 잘 안 봐요. 왜냐면 너무 빠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한 10초에 하나씩 하잖아요. 네. 한국 예능을 보고 있으면 진짜 화가 나서 못 보겠어요. 이 얘기 또 할 말이 많은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네. 그래서 한국 예능이나 한국 드라마는 웬만하면 안 보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드라마를 보는데 그때 지금씩 보여드렸던 건 더 크라운이었고 혹시 그 블랙미러도 같이 봤나요? 네, 그때 하나 같이 봤던 블랙미러라고 또 그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옴니버스 드라마가 있어요. 네. 저번에 얘기를 해주셨다. 사이파이, 디스토피아 뭐 그런 드라마인데 아마 한나 씨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 취향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꽤 오래전에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고 한 달쯤 있어서인가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쯤부터 봤거든요. 너무 재밌는데 요새는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라고.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그거 얼마 전에 되게 혹평 남기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혹평은 아니고 왜 가지 말라는데 꼭 들어가냐는 식으로. 제목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아메리칸 미국의 호러 스토리, 공포 이야기. 네. 약간 제목만 들으면 좀 B급 같기도 하고 B급 영화 같은 느낌도 나고 무슨 전설의 고향 같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막 그 무슨 학교에 초등학교 때 하나씩 있었던 뭐 무서운 이야기 이런 거. 무서운 영화. 허접한 책 돌려보고 막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죠. 뭐 1900년대 초중반에 미국 어딘가에서 막 있었던 뭐 외계인도 나오고 막 뭐 살인 사건들 이런 것들. 약간 그런 분위기이기는 해요. 인정해요. 보시다 보면은 주로 사건 배경이 1900년대 초중반부터 현대에 걸쳐 있어요. 약간 미국판 서프라이즈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근데 엄청 하이엔드 서프라이즈. 이 영업을 제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얘기 정말 충동적으로 오늘 이 얘기 할까요? 이랬었거든요. 정말요? 이게 시즌이 지금 6개가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형식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즌마다 이야기가 나눠져 있어요. 시즌마다 딱딱 있고 그리고 배우들은 근데 같은 배우들이 크루처럼 배역을 바꿔가면서 시즌에 다른 역할로 나와요. 다른 이야기를 다른 배역으로 같은 배우들이 물론 100% 같진 않아요. 좀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좀 핵심적인 좀 중요한 배우들 몇몇은 거의 고정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그 얼마 전에 오션스에이트에 나왔던 사라 폴슨 상도 받으신 그분이 이제 시즌 1부터 6까지 다 나오셨는데
아무튼 연기 너무 잘하시고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 배우들이 페르소나를 바꿔 쓰는 거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주제들이 약간 그래요. 정신병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떤 시즌에서는 마녀 재판 이야기도 하고 현대판 마녀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편에서는 프릭쇼라고 해서 이것이 가장 거의 직접적으로 소수자 문제를 건드렸던 편 같은데 네. 그 위대한 쇼맨에서도 나왔던 그 프릭쇼 있잖아요. 미국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딘가 아무튼 뭐 남들하고 좀 다른 분들을 다 데려다가 구경거리로 삼고 서커스를 시키고 막 이러는 프리기 괴짜란 뜻인데 네. 프릭쇼. 네. 그 위대한 쇼맨도 그 스토리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혹시 그 지점에서 저 위대한 쇼맨을 보지 말라 그래서 하도 하나고 답답하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래서 0.5점 줬어요. 그 영화. 아무튼 노래는 좋은데 스토리가 너무 별로여서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옴니버스 시즌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좀 소수자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뤄요. 미묘하게.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감독이 라이언 머피라고 글리 만드신 분. 글리. 글리면. 그래서 진짜 페미니즘적인 대사들도 여성 캐릭터들이 엄청 많이 날려요. 그래서 군데군데 툭툭 던지는 게 이거 진짜 의도한 거다 이 대사는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성소수자 혐오 발언 나오면 그거에 반박하는 장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좀 통쾌한 장면도 많고 재밌겠네요. 네, 느껴지는 바도 많고 좀 무서운 건 약간 오락성이고 좀 그 무서운 것으로 어떤 PC함을 포장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느낌 그런 드라마여서 단순히 재미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스토리만 보기에는 조금 아까운 그런 것도 있어서 한번 안 보신 분들 계시면 보시길 추천합니다. 두 분한테도. 네. 무서운 거 잘 보세요? 잘 못 보긴 하는데 뭐 근데 글리 만들었다면이야 뭐 그렇게 저기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제가 좀 징그러운 게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요? 네. 그럼 조금 생각을. 근데 웃긴 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 동양 귀신 나오고 이런 거 잘 못 봐요. 그런 걸 그러니까 너무 놀래키고 이런 거 못 보는데.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뭐가 징그러운 약간 징그럽거나 약간 피가 낭자하거나 이런 건 또 잘 보거든요. 그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편인데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놀래키는 게 싫어서 공포영화를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그런 드라마입니다. 갑자기 제 영업을 해서 죄송한데 아니에요. 네, 이건 약간 추천 같은 거라서 좀 의미도 있고. 네. 자, 두 분의 제 취미생활 두 개를 털었으니 두 분의 취미생활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취미가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 게임이라는 거를 전 중학교 3학년 때 이후로 해본 적이 없고 심지어 뭐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도 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게임하는 여러분들 예전에 그 누구하고 놀러 간다고 삼식이 형하고 그 PC방을 가서 그때 오버워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PC방에 정말 그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랬죠? 작년일 거예요. 작년이죠. 네. 계셨어요? 어떻게 알아? 아니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때 PC방을 간 게 거의 2005년 이후로 처음 간 거였거든요. 진짜 오래됐다. 네. 한 10년 넘었네. 2005년 이후로 처음 간 거여서 그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뭐랄까 충격이랄까. 그쵸. 그 시절의 PC방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PC방을 가지네? 약간 이런 생각. 너무 트위터적인 말인 것 같은데. 가졌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서 그랬기는 했는데 요새 취미가 없어서 좀 고민이었는데 한때는 제가 뭐 댄스 스포츠도 했다가 뭐 요새는 그래서 그냥 헬스를 나가요. 운동하러. 네, 얼마 전에 헬스 시작하셨다 그랬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뭐 그러니까 무산소 할 때 앞뒤로 유산소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뛰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운동을 취미로 붙이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 네, 그러니까 앞에 테레비 보면서 뛰는 게 아니고 그냥 음악 듣고 뭐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뛰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게 요새 저한테 좀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고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좋은 일이 있었던 덕에 이제 그럼 대회를 또 계속 나가봐야 되겠다. 논문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요새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학회 연례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어서 그 논문을 한번 학술지에 투고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투고도 한번 해보고 그러고 또 다른 대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네네네. 눈에 불을 켜고 찾게 되더라고요. 이제 상금이 얼마인가 뭐 1등 하면 뭘 주나 약간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개 준비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제 능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니까 또 재미를 붙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좋네요. 좋은 약간 취미입니다. 뭔가 학자의 본분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방송에 막 그렇게 저기 관심이 뭐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안 되죠. 방금- 두고 볼게요. 예, 알았어요.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예. 네,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한나님은요? 저는 제가 생각보다 집돌인데요. 네. 네. 아니 그러실 것 같은데. 바다가 아니라? 그런가요? 아니 또 나갈 땐 또 잘 나가는데 음. 제가 외항력 소진이 좀 크면은 항상 그러니까 나갈 때 나가고 갔다 오면 외항력 소진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방송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제 그냥 사실 이제 퀴어가 퀴에게 하면서 조금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 소진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맞아요. 지금 저희 사실 셋이 지금 세시 방송하니까 다들 자세가 엄청 편하거든요. 근데 게스트들 있으면 또 이렇게 되게 딱 잡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막 긴장하고. 막 좀 이런데. 긴장이 되니까. 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을 때 그걸 충전하기 위해서 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해놓는데 주로 이제 영상 기기 위주로 이제 음향과 영상 기기 위주로 이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게임 하는 거, 플레이스테이션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처음에 영상이라 하시길래 영상을 보시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상도 보죠. 영상도 보는데 이제 네. 그 저희 집에 50인치짜리 TV를 하나 네. 제가 그러셨어요? 2년 전에 어.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네. 제 50인치. 20대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50인치. 네, 그러니까 큰 텔레비전과 네. 플레이스테이션 어. 그리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어. 셋탑박스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구비가 됐고요. 심지어 UHD로 넷플릭스만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네, 왓챠도 있고 넷플릭스는 이제 플스에 기본으로 또 깔려 있어서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또 로그인을 하면 또 그럼 네. 딱 맞네. 네. 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4K까지 이제 보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짜리요? 4명까지 되는 거죠. 그 4명까지 되는 거? 그거 네. 환경은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와서 자기 1시간, 2시간 정도 이제 게임을 하는데 최근에는 호라이즌 제로던이라는 이제 게임을 시작을 그래요? 시작은 아니죠. 그걸 5월달에 샀는데 제 엔딩을 얼마 전에 봤어요. 그게 거의 한 60시간? 그게 뭐 스마트폰 게임인가요? 아니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네.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리긴 했는데 되게 방대해서 오래 네. 걸리긴 했는데 또 깨고 나니까 또 행복하고 엔딩을 봤다. 저 스토리를 보면서 되게 또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캐릭터라서 저는 그러고 삽니다. 뭔가 개발자다운 취미네요. 그러죠.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영화 많이 보고 영화가 옛날에는 영화관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그냥 집에서 그냥 사는 게 편해서 요새는 그냥 VOD 결제하면 다 나오잖아요. 불법 다운로드 받을 것도 아니고 그죠. 셋탑 있고 그러니까 또 넷플릭스에 눈독을 들이고 있죠 지금. 이렇게 취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부러워요. 보면 이렇게 뭘 사야겠다 막 이렇게 뭐랄까 어쨌든 자기 스스로의 소소한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그죠.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사실 이제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뭐 대회라는 게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막 1등 상금 뭐다 뭐 상은 뭐 주더라 뭐 연구가 취미신 거 아니에요? 그쵸? 공부가 네, 취미. 공부가 취미인 거지. 저는 그것도 되게 부러운데. 그런가요? 근데 연구를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좋아하는 것만 하지 못하니까 직업이 되면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는 내 취미야.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걸 하는 건 내 직업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읽으면 몇 시간이고 상관없이 읽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앉은 취미인 자리에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싫어하는 것도 가끔씩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그런 거를 할 때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면 진짜 그런 거는 읽기가 너무너무 싫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삼식이 형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럼요. 네. 맞아요. 꼭 취미로 돈을 벌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리고 취미와 직업이 일치할 필요도 없는 그렇죠. 거고요. 아니 근데
뭐 할 것 같네요라고 말하면 되는데 같으네요라고 얘기하는 건 대체 어디 말투지? 뭐 어쨌든. 네. 갑자기 이제 네 정말 오늘 아무 말 방송이네요. 네. 누가 그랬어요? 저 못 들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말하고 나니까 같으네요 뭐야. 네 아무튼 저희의 네. 지금 이제 취미들이. 그래서 오늘 어쩌다 보니 이렇게 개인적인 취미까지 이야기하고 네. 여러분들이 저희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시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요새 팟빵에 댓글이 너무 안 달려서 네. 좀 슬퍼요. 저희가 너무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하나 할 말이 없나 다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이 너무 궁금해요. 네. 저희만 정말, 떠들지 네. 저희만 떠들고 끝나는 방송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네. 활발하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피드백하겠습니다. 네. 뭐 엄청 길게 그리고 엄청 심오한 거를 깨달았다라는 그런 댓글 아니어도 네. 그럼요. 그냥 한 줄짜리. 네, 그럼요, 한 줄짜리 뭐 잘 들었습니다도 그렇고 아니 뭐 이번 방송 조금 뭐가 조금 그랬어요라는 그런 얘기도 괜찮고요. 그럼요. 뭐 아니면은 그냥 재밌었던 부분만 살짝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놀리셔도 되고. 네. 말 나온 김에 우리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하나가 더 달렸어요. 네, 하나가 더. 네네. 이적행위님께서 네.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이 이렇게 다양하구나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한마디 남겨주시는 것도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그럼요. 맞아요. 야 댓글 또 달렸어 막 이러거든요. 저희 그거 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유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적행위님이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꼴패미당 광고 듣고 왔다고 네 맞아요. 하셨던 네, 분 그렇게 맞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저는 트위터 친구시기도 한데 감사합니다. 아직도 듣고 계셨다니 너무 감동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트위터에도 가끔 뭐 달려요. 뭐 하나 또 소개해드리자면, 네네. 뭐 요즘 듣고 있는 팟캐스트 채널이 들었다. 뭐 휴게이소는 꾸준히 듣고 있고 정말 라디오는 다 들었고 다 들으셨다고 이거를. 개밤 문디가시나 KPC방을 듣고 있다. 재미있기도 하고 배울 것도 있고 다양한 감정 느낄 수 있어서 좋다. 하루 종일 듣다 보니 친숙한 느낌 들어서 다 지인 같다. 다 지인. 네, 지인. 그렇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얘기를 이제야 조금 하는 거지만 네. 이제 다른 방송 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들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댓글창을 보면 되게 오래된 친구들, 그러니까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되게 친구처럼 이렇게 막 댓글 서로 남기고 막 달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팟캐스트가. 옛날에 우리 라디오 들을 때도 보면은 이 DJ랑 되게 친해진 것 같은 느낌 막 들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네. 문자 계속 보내고 사연도 한 번씩 보내고 네. 엽서도 보내고 그죠? 네, 그러다 읽어주면 되게 좋아하고. 네. 엽서? 요새도 엽서로 사연을 받나요? 잘 안 받는 것 같죠? 너무 귀찮을 것 같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네네. 아니, 물론 이제 도착을 하면 그런 걸 안 읽어주시지는 않겠지만 수는 줄었겠죠. 아예 안 받지는 않을 텐데. 근데 주소를 공지하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하기는 요새는 뭐. 예. 옛날에는 막 맞아요. 저 어렸을 때 그 만화 같은데 보면은 그 만화 몇 가지를 틀어주는 채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팬아트를 받고 막. 맞아요. 그거 여의도동. 그랬어요. 영등포구 여의도동 몇 번지. 사사한 몇 번. 거기로 보내서 저 그 주소를 보면서 저 실제로 그린 적도 있어요. 보내려고. 근데 보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 못 그려가지고 그리고서 좌절했어. 이거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무튼 그런 주소를 공지하는 걸 요새 방송에선 본 적이 없어요. 죄다 웹사이트고. 맞아요. 저 기억 남는 게 그 무슨 엽서 보내는 네. 거 있잖아요. 그거 보냈는데 그때 그 당첨이 돼갖고 로보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기억나요. 로보트- 선카드였나? 로보트를 받으셨다고요? 네. 오. 뭐 그랬던 거 있어요. 네. 아니 우리 중학교 때 저 그때 영어학원 다녔을 때 네. 맨날 오고 가는 길에 그거를 틀었었는데 라디오를 네. 그 당시에 그 영스트릿을 누구였나요 그때? 우리 중학생 때면 장근석 씨가 하고 있었죠. 그때 장근석이었나? 정말, 진짜 영했다. 정말 영스트릿. 오래됐네요 그때. 텐텐클럽 전 시간에 하던 네, 거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 전 시간. 네, 지금 맞아요. 이국주 씨가 하는. 네. 텐텐 이국주 씨. 아니, 영스트릿. 영스트릿을. 네. 아직도 하는구나. 네 지금 정말 진짜 그때 갑자기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리고 그때 김미화 씨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잘 모르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김미화 씨가 하는 방송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맨날 문자 보내고
막 그때 핸드폰이 이제 폴더폰이었으니까 맞아, 그때 맞아. 그걸로 맨날 보내고 그리고 그때 엽서도 하나씩 보내고 그랬었는데 네, 참 좋은 기억이네요 보면. 갑자기 이 얘기에서 다시 청취자들이 우리한테 거리감 느끼시는 거 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아 생각보다 아니야, 나이가 뭐야, 완전 많구나. 늙은이들이네 네. 이러면서. 저는 환희의 텐텐클럽부터 듣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루 이제 끝날 때쯤 해서 12시에 그 당시에 정지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스윗 뮤직 박스까지 딱 SBS 거 들었거든요. 딱 그렇게 듣고 좀 더 늦게까지 있으면 이제 남궁현의 고릴라디오라고 거기까지 그건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3시까지인가 하는 방송인데 기억이 나네요. 네. 전 옛날에 박경림 씨가 하시던 심심타파 맞아 그 방송도 근데 있었지. 되게 늦게 하지 않았나요? 12시부터 예, 그랬던 것 같아요. 2시까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걸 내가 왜 들었지? 중학교 때 안 자고 왜 들었지? 아무튼 엄마한테 많이 혼났는데 라디오 듣는다고 자꾸. 전 침대 바로 옆에 라디오가 있었어요. 전 책상에. 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 전에 그냥 늦게 자고 이럴 때 그냥 틀고 좀 듣다 자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키가 안 컸나? 아니 키는 예 그렇습니다. 네 키는 태아가 발생이 되는 순간에 정해진다고 해요. 아, 그래요? 정말요? 유전자의 대부분이 키에 영향을 미친다 합니다. 예, 뭐 그렇군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또 아직도 있네요. 아직도 김미아 씨가 돼요? 아니요. 보니까 지금 무슨 변호사분이 아 하고 계세요. 와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오래됐네. 이거 문화방송에서 하는 건데. 자 오늘은 굳이 정리맨이 안 나셔도 될 예,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냥 오늘은 정말 그냥 우리 셋이 지쳤던 마음을 좀 달래는 그냥 안무만 파티였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청취자분들도 아마 즐겁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셨어요? 간단하게 30초 소감 듣고 끝낼까요? 네. 네. 저는 굉장히 지금 편해요. 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방송한 것 같아요. 술방은 사실 약간 술 취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의식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도 되게 좋아요. 오늘 할 말 많이 한 것 같고 네. 앞으로 또 방송할 힘을 좀 얻고 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님요? 저도 늘 방송할 때마다 그 질문에 막 그 우리 게스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다 보면은 정말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조곤조곤 말하는 대화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편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 방송도 빨리 했으니까 빨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삼식님 말씀 안 하셨는데. 저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그냥 수다 떠는 방송 좀 더 자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 감사해요. 들어주셔서.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방송 이만큼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클로징 멘트를 지금 정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댓글로 좀 달아주시겠어요? 네. 뭐 트위터든 어디든 좋으니까. 네. 여러분 PC하면 생활입니다.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도 지금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네,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아무 말 파티 마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But baby, I'm here and I'm watching you move. There's just one thing you should know. Girl, you are my fire, only true desire. Swear I'm not a liar, you should dance with me. You should get to know me, kick it with the hobbies. Let go of your worries, you should dance with me. I don't usually go out this late at night to the place where the animals go. But baby, I'm here and I'm watching you move. There's just one thing you should know. Girl, you are my fire, only true desire. Swear I'm not a liar, you should dance with me. You should get to know me.